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저조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매물이 없다. 증여 때문에 매물이 없다.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심리 때문에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다. 그래서 과연 정말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냐? 수요가 감소돼서 거래가 안 되는 거냐? 요걸 보셔야 되겠죠.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뚝 떨어졌다. 문제는 집값 상승 피로감, 대출 제한 등이 겹쳐서. 자, 첫 번째 개소리. 대출 제한이 겹쳐서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건 거짓이죠, 거짓. 왜 거짓이에요? 8월 22일 날 이 기사가 나온 건 말이 안 된다. 최근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이 가계대출 상품을 제한하거나 중단한 상황이다.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느냐? 신고일이 30일인데 8월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됐고 7월도 아직 집계가 끝나진 않았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은 게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한 대출 중단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불성설이 있지 않냐. 핵심은 뭐다? 집값 상승 피로감이죠. 40% 떨어졌고 8월에는 최저 수준이 전망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매물 없는데 실수요자 몰라서 6에서 9억 거래 비중, 또 비중, 그놈의 비중. 맨날 비중 이야기하죠. 비중이 중요해요. 이야기하지만 거래량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중보다는 거래량이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100건 중에서 50건 거래되다가 40건 중에서 30건 합시다. 계산 편하게. 50%에서 75%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은 줄었다. 항상 늘 비중 가지고 얘기하죠. 30대 거래량 혹은 6에서 9억 비중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기사에서 늘 말하는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얼마죠? 9에서 10억 정도라는데 그보다 저렴한 이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고가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만큼 고가 거래가 안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고가를 살 여력이 안 된다. 즉 비싼 걸 살 사람들의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저거라도 사고 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더 외부 쪽으로 나가보면은 거래량 막 어디 다 증가했는데요. 다 이거죠. 대부분. 실제 거래량 보면 어때요? 자, 약속의 6월에 감소했었는데 7월에 DSR 규제도 들어갔지만 LTV 완화도 동시에 들어갔죠. 그래서 고소득 무주택자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돈은 되게 잘 버는데 자산시장에 크게 관심 없다가 나중에 이러다 집 못 마련하겠는데? 라는 얇은 소리에 넘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더 들어온 거예요. 키케야. 서울이야 그 정도고 경기도는 다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억 미만 갭투기. 이게 계속 번져가고 있는 거고. 항상 늘 거래량이 안 되는 건 뭐 때문이다? 매물. 30만 건 증발했다. 어떻게 30만 건 증발했나? 봤더니 증여. 저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증여를 한다는 건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즉 매물이 아니죠. 근데 증여했다고 매물이 줄었다는 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만약에 팔 생각은 없었는데 세금이 늘어나니까 팔려고 그랬다가 증여했다. 그렇다면은 규제로 인해서 나올 매물이었는데 증여가 됐다라는 것은 규제 때문에 나올 매물이었기 때문에 규제가 없었으면 나오지도 않을 매물이었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증여했던 거라면은 어차피 팔 생각 없으니까 증여했던 거다. 증여는 그러면 매물이랑은 하등 관련이 없죠? 그런데 왜 자꾸 증여 때문에 매물이 증발하고 감소하고 그랬다고 하냐? 30만 건 증여했으니까 30만 건 감소했다. 이게 뭔 개소리예요. 맨날 증여로 인해 매물이 잠긴대요. 증여로 인해 매물이 어떻게 잠겨요? 증여는 팔 생각이 없다는 건데. 팔 때 되면은 증여한 것도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팔 생각이 없으니까 증여를 한 거고. 규제로 인해서 증여가 늘어났다는 건 규제로 인해서 팔려다가 그래도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증여했다. 즉 매물을 내놓을 생각은 없었다. 이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끊겼다. 5가지 이유. 양도세 무서워서 안 판다. 양도세는 소득에 따른 세금이죠. 그리고 양도세 신고 전에 잘 팔았으면 됐는데 버틴 거죠. 증여 선회했다. 이거 증여 선회한 거는 안 팔려고 했던 거고. 자, 그렇다 칩시다. 자, 그 다음에 놔두면 오를 텐데 관망세 지속. 관망해서 안 팔았다. 손바뀜이 뜸한데 이뤄지면 신고가니까 오르니까 안 판다. 핵심은 황금성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들은 다 팔았어요.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 다 뒤늦게 당한 사람들이죠. 팔아도 재산세 내는데 절세 매물 실종. 절세 매물 실종한 것은 그 시즌에만 나온다는 거죠. 얘랑 같은 맥락이에요. 2배로 불린 것 뿐이죠. 반값 복비. 요건 영향 있죠.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매물 감소에 영향이 있냐? 매물 감소에 영향이 없고 이건 뭐예요? 거래를 미루는 거죠. 매물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팔아야 되니까 반값 복비 된다고 해서 안 팔 생각은 아닌 거죠. 그러면 미리 거래해놓고 잔금 날짜를 그 뒤로 맞추자
계약을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멀어진 집값과 좁아진 은행문. 마지막 5번째 이걸 넣고 있다. 이게 핵심인데. 부동산원에 따른 평균 아파트값 11억 930만 원인데 왜 6에서 9억만 거래되고 있겠어요? 핵심은 여력이 없으니까죠. 매물 봅시다. 자, 1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짐. 요때까지는 진짜 볼 것도 없는 겁니다. 뭐예요, 요거? 요때 한번 떨어진 거 8월 규제 들어간 거고 9월에 하나 유예해 준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봐야 되냐? 9월 21일부터. 자, 그러면 한 여기쯤 끊기죠. 자, 그랬을 때 매물이 언제 늘어나고 언제 줄어드는지를 잘 보면 되죠. 기존 그냥 계속 팔려는 매물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 늘어난 거 뭐예요? 12월부터 분양권이나 법인 이런 제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때 팔려고 내놨다가 팔거나 못 팔아서 거둔 매물들. 세금 내기 전에. 그러니까 잠깐 늘었다 잠깐 줄어드는 거니까 전반적인 매물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제예요? 3월 공시가격 발표되고 나서 6월 전까지 쭉 팔려다가 그 뒤에 쭉 뺀 거죠. 인천은 제외. 왜 그래요? 니들이 맨날 말하는 공급 들어온다면서. 공급 들어오면 뭐가 빠져요? 전세 수요가 입주하죠. 플러스 전세 매물이 나옵니다.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영끌들이 버티기 힘들다. 이거보다 더 핵심은 뭐예요? 역전세가 날 수 있다. 즉 매물 감소는 일시적으로 는 만큼 빠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매물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게 핵심인데 무슨 매물 감소예요? 거기다가 대출금리 계속 오른다고 하죠. 대출 금리만 올라요? DSR 규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대출 중단 벌어지고 있죠. 어디까지? 지금 주담대 중단했어요. 아 그래 보험사로 가야지. 보험사 중단했어요. 아 그래 이금융으로 가야지. 이금융에서도 중단하고 있다. 그리고 금통위 회의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 뭐예요? DSR 규제 강화. 이금융으로 강화하든가 2단계 3단계 도입을 빨리 한다든가. 2단계 3단계 도입 빨라지면은 영향 크죠. 진짜 확실히 잡으려면은 이금융 강화나 2단계 3단계보다 전세대출부터 막아라. DSR 적용해라. 전세대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너무 컸습니다. 은행에서 돈이 없어요. 이제 공격적인 집단대출을 했던 농협도 공격적이지 않게 됐고 나머지는 이미 돈이 없어서 한 발 물러난 상황이다. 앞으로 돈을 안 빌려주는데 뭘로 살 거예요? 수요가 없는데. 돈이 없으면 수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빚이 없으면 수요도 없어요. 근데 빚이 없어지니까 수요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출 중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더 받는다.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 공급의 법칙도 문정부는 모른다. 그딴 개소리 하기 전에 수요 공급의 법칙을 니들이 모르지 않냐. 왜 맨날 공급만 이야기하면서 수요 얘기는 안 하냐. 매물이 줄었어요? 세금 부담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그 매물 들어간 거 자체가 매물이 준 거예요? 이면에는 배짱 매물, 최고가 아니면 거래 안 해요. 왜 이런 기사들을 계속 띄울까요? 찐들은 팔고 빠졌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건설사 때문이죠. 왜?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면 매수심이 올라가죠. 그리고 가격 방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인근 집값이 8억까지 떨어졌어. 10억짜리 집 분양하기 부담되죠. 근데 인근 시세가 11억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10억짜리 하면서 1억 로또. 요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언론 같은 언론 거의 없죠. 대부분이 건설사 따까리죠. 기사 올리는 거 보면은 음모론적으로 올리는 거는 언론이죠. 데이터도 안 가져오고 비중 가지고 호도하고. 강남 아파트가 싸 보인대요. 서울로 눈 돌리는 매수자들. 하려는 사람은 없는데 매수 문의 많아요. 수요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뭐예요? 실질적으로 강남 아파트가 싸 보여서 강남 아파트에 막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개뿔. 총 8월 192건 거래 중에서 LH 강남 아이파크. 얘는 분양 전환이죠. 그러면은 28건입니다. 한 건은 조금 넘네요.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 신고가 적었을 거고 8월 초에 거래하셨던 분들 거의 신고하셨겠죠? 그래서 보면은 28건 거래했더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냐? 아니죠. 문의만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중개업에서는 문의는 많이 들어오니까 심리는 오른다. 그래서 심리지수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떨어진다. 엄청난 불장입니다. 무려 하루에 1.1건 정도의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장이죠. 사전 청약 추가 공급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 청약이 분양가가 비싼데 사람들이 왜 사전 청약에 몰렸냐? 핵심은 뭐예요? 사전 청약은 거의 일반 청약 시장과 무순위 청약 시장의 중간 정도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 같으면 청약 통장을 쓰진 않는데 사전 청약은 다르게 본 청약 때까지 하게 되면은 청약 통장을 쓰죠. 하지만 기존 청약과는 조금 다른 게 뭐예요? 청약을 했는데 취소가 안 되죠. 근데 사전 청약은 사전 청약 해놓고서 나중에 상황 봐서 집값 떨어지면 취소하고 본 청약 때 집값 안 떨어질 것 같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전 청약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서 집값 추이를 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만큼 매매 수요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삼모사라고 하는데 일단 당장 매매 수요, 내가 급해서 사는 수요들이 많이 빠진다. 그렇다면 수요는 더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물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23년부터 입주는 폭탄입니다. 결론 뭐예요? 자, 맨날 매물 감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물 감소 맞아요? 12월 기점, 6월 기점, 요거다. 그냥 매물 잠금이 아니라 수요 잠금이다 지금은. 그래서 수요 감소가 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서 플러스 추가가 2개가 된 게 뭐가 있다? 대출 중단이나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 그 다음에 청약 분양 이거 다 공급 증가 아니에요. 공급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매물하고 입주. 사전 청약은 뭐예요? 수요 감소예요. 수요 감소. 당장 집을 살려다가 관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전 청약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만큼 당장 관망하는 사람을 늘릴 것이다. 조삼모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조삼모사인데 정책이 무슨 효과가 있냐? 아니죠. 조삼모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수요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억제 들어가고 나중에 하락장 되게 되면은 그때는 심리가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조삼모사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하게 된다면 4개를 먹는 게 좋죠. 근데 아침에 별거 안 하고 저녁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녁에 4개 주는 게 좋죠. 때에 따라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입주량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요걸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어떻게든 안 된다는 말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앞으로 거래량은 더더욱 절벽을 찍을 수밖에 없다. 올해, 내년, 내후년 점점 더. 요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